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한 번 학대를 당한 거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한 것도 또 하나의 저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이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얼굴은 그렇게 납득한 것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거하던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악몽의 동거가 지속된 가정폭력의 굴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정말 그 사연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요.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해 여성은 올해 1월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은 11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면서 하루하루 욕설과 폭행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갖 도구를 이용해 온몸을 구타했고 방 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궈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성, 당연히 여성도 폭행을 당한 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폭행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가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임신한 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나요? 일단 지난 4월에 피해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제 A씨가 계속 폭행을 했고 6월에는 배를 발로 걷어차인 이제 상태에서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고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피해 여성의 몸에 있는 뭔가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기까지 했는데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 여성은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 피해 여성은 폭행당했다는 얘기도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병원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그 피해 여성은 계단에서 굴렀다라고 말하고 산부인과를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폭행이 이어지니까 지난달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도 이 A씨가 아이는 뭐하러 낳냐 그냥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이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사 사건에 이제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가정폭력의 특징이 굉장히 장시간 지속된다는 맞습니다. 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관계 때문에 이제 신고를 안 하니까 이게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때리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온몸을 구타했다고 하고 방 안으로 도망쳐도 그냥 문을 잠궈도 부수고 들어오고 아이가 지금 분명히 뱃속에 있는데도 발로 걷어찼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아이인데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뭐 해당 남성은 이제 상해죄로 형사처벌에서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단 뭐 기사를 보면 온갖 도구로 폭행을 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상해라든지 좀 더 엄중한 이제 처벌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목을 졸랐다고 하니까 이거는 살해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살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수로는 처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렇게 발로 걷어차면 사실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태아에 대한 죄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 이상이 생겨도 상해죄나 살해죄를 묻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해죄나 살인죄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 형법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된 후에 태아만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저희 앞선 판례에 따르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임신 초기에 여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구화로 배를 걷어차는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법원은
임산부의 신체 훼손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했지만 태아가 다친 것에 대한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산모와 태아를 각각 독립된 피해의 객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이제 그 산모와 분리해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해죄는 성립하지 네. 않는다는 거네요. 네, 태아에 대한 죄는 지금 성립이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법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법 참 좋은 건데. 네. 아, 이럴 때는 정말 속상해요. 법이 좀,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명으로 보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피해 객체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피해 여성이 산부인사, 다행히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가 신고 네. 권유를 하셨어요.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이럴 경우에 심리적으로 지금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뭐 실제 이 사건의 피해 여성도 아이가 걱정돼서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가해자가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혼자 아이를 또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양에 대한 이제 부양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가해자분이 이제 아이 아빠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제 태어날 아이 아빠인데 전과자 되면 안 되니까.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셔서 신고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빠의 폭력은 처벌이 되고 교정도 되어야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아동학대로 아버지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우시는 게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전과자 되면 어떠냐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사실은 좀 훈계 아닌 훈계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엄마가 그 아동학대를 당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아빠의 그런 신분상의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겠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한 번 학대를 당한 거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한 것도 또 하나의 저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님이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얼굴은 그렇게 납득한 것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라디오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무조건 참고 감추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더 큰 폭력을 낳고 그것이 용서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더 커집니다. 절대 그렇게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은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를 오히려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이가 그래도 안 다쳤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연에서. 아이가 그래도 무사히 태어난다면 이때 아이의 양육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두 분이 뭐 결혼을 하셨는지 사실혼이었는지 그냥 단순 동거였는지 상관없이 이제 그 아이의 친부이기 때문에 인지 청구를 하시면서 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사실혼 관계였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네. 그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입증을 한다면 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뭐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네. 이제 인정이 되겠죠. 위자료 청구가. 그리고 네. 뭐 단기간이지만 재산 부분 정리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의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이 사건 사실은 조금 어두운 사연이었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가정폭력으로 오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꼭 좀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조언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폭력을 견디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폭력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시거나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완전히 잃으셔서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샌드를 당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뭐 특히 임신 중이시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신고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의 대부분 상습화가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면 자녀들의 음. 가치관 형성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꼭 주변에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요새는 경찰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해 주십니다. 신고하면 출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으니 네.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 정말 빨리 오신다.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 용기 내시고 보호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